어쩌라고. 이건 이래서 안 돼, 저건 저래서 안 돼. 모든 순간 너무 많은 고민을 하는 까다롭고 예민한 사람에게 잊힙니다. 어쩌라고. 에라 모르겠다. 어쨌든 혼돈 속 찰나의 선택과 계약 없는 뒷수습의 반복. 어쩔 줄 모르지만 어쨌든 하는 팟캐스트 어쩌라고. 벌써 25번째 시간이네요. 와. 제가 오늘은 뭔가 다양성을 더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우쿨렐레 악기를 가져와 보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젯밤에 또 내일 보람이네 집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할까 하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고민이 없어서. 진짜? 고민이 없는 건 아니고 몇 가지 자잘한 게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그냥 하나하나 얘기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사실 내 친구가 며칠 놀러 와서 집에서 있다 갔거든? 그래서 며칠을? 응. 한 3, 4일 정도 있다 가서 그 친구랑 한번 녹음을 했어. 엊그저께. 잘했네요. 응. 그래서 너무 바로기 때문에 할 얘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약간 기운을 끌어올려야 된다. 그래서 악기를 한번 가져와 봤고요. 오랜만에 이제 식순에 따라 1번 근황 토크를 할 거예요. 근황 토크. 오랜만에 집에 오니까 엄청 집이 단정하고 깔끔하고 깨끗하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이유는 무엇인가? 저기 소막가루 때문에 그림을 여기까지 내놓을 수 없다. 그래서 다 처방에 드러나가지고 뭐 네. 나와 있는 게 없구나. 네. 그래서 집에 뭔가 단정하게 있어서 아주 좋다. 나는 여기가 내 친구도 그림 그리는 애니까 옛날에 화실에서 알바 같은 거 할 때 뭐 어쨌든 엄청 단정하진 않잖아. 그 화실 자체도 약간 어수선하고 연필도 맨날 만지고 뭐 일도 하고 그러니까 손이 엄청 좀 깔끔하지 못했대. 손 끝이 더럽고. 그래서 막 잘 모르는 학생 혹은 동료가 마음속으로 저 사람 되게 지저분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더라고. 그런 것처럼 그 생활 공간이나 실제로 일이든 뭐 작업이든 이렇게 하는 데는 당연히 안 쓴 것 같이 깨끗할 수가 없잖아. 모델하우스는 깨끗하지만 집들에는 생활감이 있는 것처럼. 그래, 이 집에 왔을 때 생활감이 별로 없다 이런 느낌을 받은 것 같아. 지금 오랜만에 이 집에 왔을 때.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요. 저방 한번 가보실래? 그림방 한번 가보실래? 몰아쳐 놓은데 정말. 저기만 생활을 하고 있다. 여기는 전시를 하고 있다. 여기는 사무실로. 사무실로. 네, 일기 쓰는 공간. 일기 쓰는 방. 그래서 오랜만에 와서 반갑고요. 네. 지난번에 만났을 땐 너무너무 아팠지만 오늘은 안 아파서 덜 아파서 물론 생리통 때문에 엄청 고생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때는 진짜로 아픈 사람의 기색이었기 때문에 아팠는데 청소를 하지 않았어 내가? 청소를 했지. 참 좀. 그래서 나의 청취자, 애청자인 내 친구가 그러니까 보람 잠깐 안 바쁠 때 해 녹음을 옆에서 청소하는데 옆에서 굳이 하지 말고. 그래서 내가 아니 그냥 그것이 컨셉이다. 그리고 저 사람이 바쁘고 안 바쁘고는 아마 계획적이지 않을 것이다. 맞습니다. 그냥 아무 때나 생각날 때마다 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런 일이 있었고요. 저도 눈 다래끼기가 날 것 같아 여기가.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항생제도 먹고 진통제도 먹고 있거든. 근데 이게 너무 신기한 게 그저께인가? 하여튼 뭔가 이상한 느낌이 느껴졌어. 아프진 않은데 이렇게 얼굴에 표정을 지으면 약간 얼굴이 막 구겨지거나 주름이 생기니까 그 순간만 아픈 거야. 가만히 이렇게 있을 땐 안 아파. 여기 어디가 아픈데. 그래서 이상하다. 막 이렇게 해보니까 아파서 아프네? 약간 맞은 다음에 얼얼한 느낌처럼 아픈 거야. 그래서 이상하다. 왜 이렇게 아프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진짜 한두 시간 지나니까 더 확연하게 아픔을 쉽게 느낄 수 있어. 그 전에는 막 얼굴을 막 애써서 찌그러뜨려야지 느껴지는 아픔이었다면 지금은 그냥 있어도 좀 눈만 떴다 감아도 아픈 거야.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해봤는데 눈 다래끼가 날려고 그런가 보다. 염증이 시작돼서 여기가 뭐 붓거나 그런 건가 봐. 거울을 천천히 살펴봤더니 조금 다른 것 같아. 그래서 집에 옛날에 항생제 사다 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걸 열심히 먹고 있죠. 지금도 약간 눈을 감았다 떴다 할 때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좀 있지. 눈 다래끼가 나네. 어렸을 때는 되게 많이 났는데 크고 나서는 굳이 뭐 눈을 막 비비거나 뭐 그럴 일이 없으니까 그런 상태다. 공기가 너무 안 좋아 요즘에 진짜. 공기가 안 좋아서 더 그런 것도 있겠지? 면역력도 떨어졌지. 나는 두드러기까지 났어. 무엇 엄마랑- 때문인 것 같아? 공기랑 뭐 면역력이 이런 거? 떨어져. 면역력이랑? 밥을 제대로 안 먹었죠. 아, 그렇지. 밥을 제대로 또 안 드시니까. 아니 나는 어렸을 때는 영양실조 걸린 적도 있어요. 고구마랑 요거트 이렇게 먹다가 얼마나 어렸을 때? 저기 대학교 논문 쓸 때. 아, 바빠가지고 밥 잘 안 채웠고 그럴 때? 세상에. 정말 그래. 얼마나 대단한 논문을 쓰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다시는 거들떠보고 싶지 않은 인간 극장에 나올 것 같은 어떤 밥을 굶으면서 작업에 매진하는 예술가의 모습 같네. 말도 안 되지. 말도 안 돼. 세상 게으른 사람일 뿐인데. 근데 정말 더 게으른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정말 그 사회학 공부하시는 선생님들 그때 정말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있는데 그 밥하기 귀찮아서 생쌀을 씹으면서 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치. 정말 나도 옛날에 생쌀 먹은 적 있는데. 근데 나는 밥하기 귀찮은 게 아니라 왜? 건강식으로. 생식 먹었어 진짜? 정말 생쌀을 생식으로? 그러니까 한참 내가 회사 그만두고 나서 회사 다닐 때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제 회사를 그만두면 시간도 많고 나를 엄청 이렇게 귀하게 대접하면서 나한테 좋은 거를 잔뜩 해주고 싶잖아.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약간 생채식이나 이런 게 좀 유행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내 귀에 들어왔지. 그래서 과일도 껍질채로 다 먹고 막 배, 참외 이런 것도 껍질채로 먹고 씨도 소량은 먹으면 좋다는 거야. 근데 많이 먹으면 독성 있어서 안 좋지만 그래갖고 막 씨도 꼭 참고 먹어보고 가장 핵심은 진짜 생쌀이야 생쌀. 그러니까 생채식의 궁극은 생쌀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식기에다가 생쌀 한 그릇도 다 못 먹지. 한 그릇을 진짜 꼭꼭 씹어서 먹으면 진짜 2시간 걸리거든. 그래서 조그만 종지에다가 담고 옆에다가 이런 거 오이, 당근, 사과 이런 과일류에 이런 거 해가지고 먹은 적 있는데 속 안 쓰렸어? 속 쓰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 진짜? 그리고 그때 머리도 뭐 비누도 샴푸도 안 쓰고 그냥 물로만 감아보겠다고. 근데 아무래도 물로만 감으면 처음에는 엄청 떡지고 안 좋으니까 진짜 머리도 거의 공들여가지고 1시간 동안 한 가닥 빨듯이 막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빨고. 저기 높은가 그걸 하려면 뭐 조금 적응돼가지고 초기에 떡지는 거가 지나면 괜찮다곤 하는데 쉽진 않은 것 같더라고. 그냥 계속 깨끗이 열심히 많이 씻는 수밖에 없더라. 그런 시기를 보낸 적이 있죠. 그리고 시간이 많으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1시간, 2시간 걸려서 맨날 걸어가고. 수행의 삶을 사셨네요. 아니 뭐 그것이 더 재밌었으니까 그때는. 그래서 막 좀 생쌀을 좀 오래 먹어보고 싶었는데 먹어도 배는 안 부르고 지쳐가지고 그만 먹고 싶어 이거를. 그러니까 쌀 먹고 물 먹으면 배가 부르긴 부르겠지. 어쨌든 물을 먹으니까. 근데 이게 막 배가 부른 느낌은 없었어. 그냥 계속 힘들게 먹다 보면 지쳐서 좀 쉬고 싶다. 그런 시간을 보낸 적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괜찮다. 눈 다래끼도 좀 약 먹고 좀 쉬면 괜찮지 않을까? 근데 나 내일 건강검진 가거든. 그때 예약했던 거 내일이어가지고 오늘 밤 8시부터 금식이고요. 내일 아침 일찍 오라고. 눈 다래끼 항생제 먹은 거 밑에가 정말 빨갛다. 응. 염증약 뭐 먹고 있어. 아침에도 그래서 저거 아침에 오이랑 빵이랑 좀 먹고 나서 약 먹었고 이따가 오후에 그 온라인 OT 들을 때 배고프면 먹으려고 빵 남은 거랑 오이랑 싸가지고 온 것이었지.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녹음기를 켜기 전에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대화를 좀 나눴죠. 내가 이번에 가려고 하는 곳이 매우 재밌을 것이다. 동료들도 아주 좋다. 그런 설레는 마음으로 그런 얘기를 잠깐 했고. 그 다음 중요한 어떤 주제로는
제가 종소세 신고를 어젯밤에 했습니다. 나도 하지? 했어. 했어 벌써? 근데 나도 잘했네. 물어보려고 했어 나. 아 이따가 이거 너무 그래 끝나고 알겠어요. 물어보려고 나는 맨날 하지 매해 했지. 했는데. 그래서 나도 그냥 빨리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아서 그거 후다닥 어저께 밤에 해버렸지. 돈을 많이 벌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건 없었다. 아니 나는 그 월세 내는 거가 나한테 해당이 있는지 아닌지를 모르겠는 거야. 아 나 그러게. 근로자가 아니니. 그러게 찾아봅시다. 아마 따로 근로자 아니면 연말정산 안 한다고는 하는데 그 공제가 전혀 안 되는지는 모르겠다.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따 찾아봅시다. 네. 그렇게 했었고요. 또 하나의 그래서 문진표 안 갖고 왔네. 그 내일 건강 검진 가기 전에 보통 그 도착해서 문진표를 개인이 직접 쓰는 거를 쓰는데 그 병원에서는 우편으로 보내줬어. 그래서 이미 우리 집에 와 있거든.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 해야겠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다 써놨는데 내가 가져오질 않았네. 이런 안타까울 때가. 그래서 그거를 하는 나를 상상하면서 참 상상 많이 해. 그 문진표를 작성하는 나를 상상하면서 그걸 찍으면은 그것이 바로 유튜브 콘텐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야. 당신 유튜브 못해? 그러면 이거 나는 관종인가? 왜 제가 유튜브를 못하죠? 너무 당신 그런 부끄러워서. 정신머리로 유튜브 못해 이 양반아. 너무 잘했기나 빨리 나와. 부끄러워서. 근데 그렇게 따지면 제가 그 우쿨렐레로 지금 그 시작할 때 로고송을 만들었던 것처럼 조만간 엔딩 뮤직을 만들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그럴듯한 팟캐스트는 다 시작할 때 로고송과 끝날 때 엔딩 뮤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조만간 엔딩 뮤직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엔딩 뮤직을 만드는 어떤 과정도 유튜브로 찍어야 된다. 미치겠다. 그런 생각을 했지만 너무 원활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전시장에도 오프닝송과 엔딩송이 있으면 어떨까? 언제 아침에 조회하고 종례하는 것처럼 아침 10시에 틀고 저녁 6시에 또 틀고 전시장에서 입장할 때 아. 틀고 포장할 때 틀고 어때? 재밌지. 근데 그러면은 그 가게에서 손님 오면 딸랑딸랑 그 켜지는 것처럼 너무 올 때마다 그렇게 켜질 거 아니야. 그러면 그리고 재밌겠는데? 엄청 크지 않은 이상 계속 그 소리가 저 안쪽에 미리 들어와서 관람하고 있는 사람한테도 들리겠지. 그것이 재미있는 요소라고 치면 재미있는 요소죠. 제가 작곡해 드릴까요? 아니 작곡 노트에 중요한 건 안 적고 그런 양반이. 아마추어의 작곡 노트는 악보를 그릴 수 없기 때문에 가사와 맞아요. 제가 잡는 코드만 있어요. 그래가지고 누구는 부를 때마다 노래가 다른 것 같다며. 그래서 제대로 내가 생각하는 원형에 가까운 걸 녹음해놓고 그걸 들으면서 이 노래구나 하고 그 노래를 외워야 돼. 그래서 제가 작곡 노트를 오늘 겸사겸사 가져왔네요. 세상에 이게 지금 10년 된 작곡 노트예요, 선생님. 2013년에 제가 이 작곡 노트를 쓰기 시작했어요. 네네. 2012년에 제가 첫 자작곡을 만들었고요. 페낭 락사. 페낭에 가서 락사를 먹으면서 만든 노래입니다. 좋은데요? 그럼요. 제가 이거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 있어. 내가 뮤직비디오 찍어가지고. 근데 뮤직비디오는 아니고 그냥 페낭에서 찍은 사진들 계속 돌리면서 내가 UCC 느낌으로? 네. 사람들 이렇게 돌아가고 네. 애니메이션 효과 나오고 애니메이션 효과까지는 넣지 않았어요. 너무 조급하게 너무 과한 걸 넣으면은 예술성이 떨어질까 봐요. 페낭 락사 검색했는데 안 나오겠죠. 조회수가 좀 돼야지 검색이 되지 않을까? 아 진짜? 한참 내려가고 있는데요?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네네. 아니 지금 알려줘도 되죠. 왜 나중에 알려주죠? 나 핸드폰을 볼 수 네, 없으니까 지금 알려줬었구나. 검색 좀 해봐요. 알겠어요. 제가 검색해볼게요. 페낭락사 나오세요. 발리 가서 찍은 것도 있는데. 발리에서 이거 오래 지내지 않았어요? 석 달씩 2번? I feel like I'm 어머. dealing with what seems 안 돼. 발리에서는 노래를 발리에서도 노래를 만들었나? 안 만들었나? 기억이
하지만 선생님 이것입니다. 귀엽죠? 이게 뭐야, 라임이야? 이거 뭐야? 건 과일류였던 것 같아. 시장에서. 진짜 동남아 유튜버가 올린 1.5배속으로 돌리고 싶네요. 악사에 사진 나왔어. 저기 좀 살짝. 좋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좋잖아. 어쩌다가 이렇게 운이 좋을까. 착하게 살면서 바이브레이션. 그쵸, 이게 담백하게 불러야 되는데 아주 겉멋이 들어가지고 쪼를 부려서. 좋은데? 그럼요, 몇 곡의 노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정말 배부르고 등 따셔서 나오는 노래 같아. 어쩌다 이렇게 운이 좋냐면서 내 그치. 제가 페낭에 가게 된 게 그러니까 부산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청소 아르바이트 할 때 말레이시아에서 여행 온 남자애들, 나보다 어린 제 젊은이들 3명이 와가지고 한국 관광을 막 하고 다니는데 조금 친해지면 내가 좀 여기저기 데려가 주기도 하거든. 그래서 뭐 삼목도로나 무슨 벽화마을이나 파전 먹는데, 근데 한국인이 가서 이렇게 조목조목 주문해주면 좀 더 좋다고 생각하니까 걔네가 그런 애들 데리고 며칠 같이 놀았더니 막 너무 좋다, 고맙다, 너 나중에 꼭 말레이시아 놀러 와라. 그래서 갔죠. 나는 가니까요. 좋은데? 그래서 일주일 정도 있었나? 그 숙소도 얘네 그 3명 중에 2명에 내 집에서 묵었어. 이 어떤 A라는 남자의 할머니 집에서 내가 며칠 살았고, B라는 남자의 집과 그 쿠알라룸푸르가 수도니까 그쪽에서는 뭐 자기 아는 사람인지 그런 데 같이 시내 여행 시켜주면서 같이 다녔지. 그래서 아주 진짜로 운이 좋다, 감사한 마음이 든다, 이런 신호 따라 생각을 다녀야 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안 가나요? 어디든 뭐 가면 좋은데 막 어디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진 않아. 그래? 그냥 기회 되면은 쉽게 움직이는 편이었는데 여기 말레이시아 꼭 가보고 싶네? 막 이런 마음으로 생각하다 가게 된 게 아니라 그냥 있다가 기회가 생기면 그래 가자 이렇게 가는 거라서 좀 열린 마음으로 있으면 좋겠지. 그렇습니다. 제가 왜 그러세요, 선생님? 제가 이 유튜브 나중에 알려드릴 테니까 몇 곡의 노래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좀 뭐랄까 쉬는 시간이나 약간 광고 나갈 때. 광고 나갈 때 음악 알았다. 신청곡 듣고 오는 것처럼 노래를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유튜브에 관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유튜브를 하고 싶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막 얼굴을 내놓고 안녕하세요, 저는 뭐 바닥입니다 이런 걸 할 수는 없어서 얼굴 안 내놓으면 되잖아. 얼굴 안 내놓는 연주 영상 몇 개는 있었어. 몇 개는 있고 그게 벌써 막 9년 전, 8년 전 이러네. 그 뒤로도 계속 조금씩 했으면 좋은데 음악 활동을 제가 너무 소홀히 해가지고. 음악으로 보답해. 그럼요. 음악으로 보답해. 이렇게
종종 생각날 때 음악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악기를 가지고 왔고요. 집에서도 이 악기를 장 속에 넣어놓으면 절대 꺼낼 일이 없기 때문에 혹시 눈앞에 보이게 두면 좀 더 나으려나 싶어서 눈앞에 뒀는데도 절대 열어보지 않아서 아주 먼지가 그득하게 꼈다. 하지만 오늘 가져오게 됐으니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따가 엔딩송이라도 한번 작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뭔가 제대로 음악을 막 배우거나 막 아는 게 아니니까 되게 비슷비슷한 톤으로 그냥 엄청 쉬운 코드로 이렇게 귀여운 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이 저의 음악 세계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등가슴 노래가 좋네요. 네네네네. 그렇고 요즘은 아니고 오늘 저의 할 일 리스트 중에 하나는 실링팬 조명 겸 실링팬을 검색해서 주문하는 거야. 집에다가 달게? 그 친구 집에 그렇게 우리 집하고 구조가 비슷한데 그 거실 겸 큰 방에 그 실링팬 겸 조명을 달았어. 되게 좋대. 그러니까 에어컨 안 틀어도 여름에 전리면 적당히 공기가 순환되니까 시원하고 너무 더울 때도 에어컨 약하게 틀고 그렇게 하면 훨씬 시원하다. 그런 얘기를 그분이 나한테 추천했을 때는 그런가 하고 그냥 좀 넘어갔었지. 실링팬 자체가 막 엄청 익숙하진 않으니까 막 그랬는데 어저께 여러 가지 생각의 흐름이 있어. 등이 두 개가 있는데 그렇게 거실 겸 큰 방이랑 침실 겸 작은 방이 있는데 LED 등은 아닌 것 같고 그냥 그 긴 전구가 들어가는 등이야, 둘 다. 그래서 작은 방은 전구가 엄청 일찍 달아서 몇 번 갈아 꼈어. 그래서 근데 큰 방은 전구가 안 달아서 안 갈아 꼈거든. 너무 이상하잖아. 지금 내가 똑같은 동시에 집에 들어왔는데 왜 큰 방 전구는 하나도 안 교체 시기가 안 되고 작은 방만 계속 이런가 싶어가지고 큰 방을 한번 까봤더니 큰 방에도 똑같은 등기구야. 이렇게 전구 이렇게 끼우는. 근데 그 전구가 LED라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전체 등기구를 LED로 교체해서 다는 식으로만 내가 알고 있었는데 전구 형태로 생긴 LED 등이 있어서 기존의 등에다 그냥 그걸 꽂기만 하면 그냥 되게 오래가는 어떤 그런 제품이 있나 봐? 그래서 큰 방은 그건 것 같아. 그거야. 그래서 그냥 그것이 LED의 수명에 준하게 엄청 오래 가기 때문에 안 갈아도 되는데 작은 방은 일반 전구니까 계속 떨어져서 닳고 지금 어두워졌어. 막 하나가 꺼진 것 같고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막 그래. 그래서 저거를 전구를 새로 사다 끼면 되는데 뭔가 총체적으로 우리 집안의 등기구 시스템을 이번 기회에 좀 다시 새롭게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든 거죠. 그래서 작은 방에다가 그냥 큰 방에 있는 그 LED형 전구를 꽂고 큰 방에다 실링팬을 달고 싶은 거야. 조명 겸 실링팬을. 근데 이게 조명 전용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밝기가 아무리 밝게 해도 그냥 우리가 등기구로 쓰는 것보다는 확실히 좀 덜 밝을 거래. 그래서 내가 어저께 인터넷 찾아보고 그 인테리어를 한 사람들의 그 블로그 같은 걸 보니까 간접 조명처럼 옆에다가 이렇게 매립등으로 달기도 한데 실리팬도 하고 옆에다 또 조명을 또 해? 근데 이제 그거는 아마 처음에 인테리어 공사를 막 할 때 그것까지 매립등을 만드는 것일 테니까 지금 우리 집의 상태에서는 그거는 어려울 것 같고 그 별도의 등을 달 필요까지 있나 싶어서 그냥 뭐 일할 때는 스탠드 키니까 그 부분만 밝혀서 책상 쪽 어둡지 않게만 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그걸 실링팬을 사야겠다 생각하고 막 검색을 해봤더니 뭐 네이버 쇼핑몰이나 그런 데서 어차피 국내 제작 제품도 있어. 되게 비싸. 기본적으로 좀 비싸고 그래서 해외 제품을 사다가 파는 약간 구매 대행 같은 저렴한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의 제품들이 약간 가성비 좋은 제품이라고 막 추천돼서 뜨더라. 근데 거기도 다 구매 대행이야. 나 대신에 그 쇼핑몰에 사람이 대신 주문해 주는 거지. 그럴 거면 직접 내가 해도 되잖아.
그래서 어떤 걸 하면 좋을까? 그 나에게 이 실링팬을 추천해줬던 친구님에게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구매대행 필요 없다. 자기도 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바로 다 샀다. 잘 사는 괜찮다. 사람들? 난 한 번도. 나는 되게 그 버려도 될 것 같은 제품만 샀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되게 이상한 것도 많이 온다고 너무 그럴 것 싸면 같아. 그런 얘기가 있어서 막 트위터에 나오잖아. 전동 공구 주문했는데 전동 공구 사진이 왔다더라 막 이런 네. 얘기도 있고. 근데 아마 그건 너무 싸거나 그래서 그랬겠지?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샀던 거랑 비슷한 거를 찾아서 이런 거 하면 된다라고 알려줬어. 나도 사고 싶다. 그래서 내가 그거를 사서 설치는 설치도 직접 해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정말? 그냥 저런 등은 해봤거든. 저런 등은 여러 번 해봤어. 근데 이것도 그냥 고정시켜서 박으면 되니까 어렵지 않을 것 같아. 등기구의 기본 원리는 쉬워. 그냥 전선 두 개를 기구에 있는 두 개랑 연결시키고 걔를 벽에다가 부착해서 설치하는 거니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서 해보려고. 진짜? 와. 그런 결심을 어제 했답니다. 와. 그리고 언제 이제, 사나요? 이제 샀나요? 오늘 할 거예요. 네. 오늘 살 거예요. 오늘 그래서 할 일이 네. 그렇게 있죠. 실링팬을 검색하고 주문한다가 오늘의 업무입니다. 뭘로 살 거야? 나무 색깔 예쁘다. 나무 색깔. 그 날개까지 하얀색인 제품이랑 약간 하얀색 바디에 나무 색깔이 날개인 제품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거 하려고 나무 색깔이 날개인 제품. 나도 하고 싶다. 제가 한 걸 보고 선생님도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걸려요 배송이? 알리에서 하면 한 달 걸리나요? 보통 한 길게 잡으면 한 달이고 2, 3주지. 복장 터져서 어떡해? 그냥 잊어버리고 있으면 진짜? 오죠. 근데 내 옛날에 쇼핑몰 그 다구 구매대행 쇼핑몰 했었잖아요. 그때도 모르는 게 없어. 그렇게 걸립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는 타오바오라는 중국 사이트에서 그 다구를 샀었어. 그래서 타오바오에도 그 실링팬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도 없는 게 없거든. 진짜 옷부터 해서. 알리익스프레스를 쓰시는 이유는 뭘까? 영어라서 그런 건가? 하여튼 그래서 좀 이따가 둘 다 비교해가지고 좀 조사해서 주문을 할 생각이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다 찍으면 유튜브로 재밌을까? 이런 생각도 동시에 한 거였어. 그래서 몇 인치로 사요? 나는 너무 42? 42인치. 42인치. 42인치가 우리 같은 집에 적당한 것 같아. 56인치 그렇게 큰 것도 있는데 그렇게는 큰 집에서 하는 것 같고 실링팬에 대한 관심 나도 갑자기 생기는데? 좋죠. 하면 아름답죠. 30만 원인데요? 어 설치까지 해주면 참 좋겠다. 해주지 뭐가 많아. 않을까? 리모컨도 있어야 돼. 그 제품들이 리모컨으로만 뭐 사용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돼 있더라. 근데 그럴 리가 없잖아. 뭔가 다른 조치를 좀 취하면 스위치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것도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여기는 설치해줘요. 그 30만 원 내고 설치해주는 거 하실래요? 네. 빨리 오잖아. 빨리 오겠지. 그리고 여름 오기 전에 하는 게 좋으니까 최대한 빨리 할 거면 하는 게 좋겠지. 출장비가 있네. 출장비가 예라이? 있겠죠. 뭐야. 30kg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거에 설치를 해야 돼. 그래서 그냥 집에 천장이 막 석고보드라면은 위험하니까. 근데 등도 그냥 석고보드에 박지는 않아. 목재로 보강 한번 하나요? 보강이 되어 있을 거야. 이렇게 이 선만. 그래서 그 선을 찾아가지고 등도 달거든. 그러니까 그게 괜찮으면 그대로 하고 그것이 안 되는 상태라고 치면은 목재로 보강을 한번 한다. 그러니까 그 뼈대 같은 데다가 보강을 해서 뭐 판 같은 걸 달고 그 위에다가 얘를 설치하는 거겠지. 제품도 보고 그것에 우리 집 상황에 맞춰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남아있지만 그거를 천천히 차근히 하겠다. 이런 결심을 제가 어제 했답니다. 그리고 이따 할 좋네요. 거고요. 실링팬 멋있네요. 실링팬 네. 멋있다. 실링팬 하고 싶다. 그리고 다음 그리고 또 제가 네. 선생님도 그렇지만 네. 뭐 직접 만들고 직접 하고 이런 거 좋아하잖아. 네네. 그래서 요즘 계속 내가 요거트 만들어 먹고 있거든. 옛날에는 막 그래서 그 떠먹는 요거트 하나 사고 500ml 우유 사가지고 그냥 2개 섞어가지고 놔두면 요거트 되더라. 옛날에는 좀 더 이게 더 복잡한 공정이 필요한가? 그래서
유리병을 소독해서 살균을 해야지 좋다. 뭐 온도도 저온으로 적절하게 유지를 쭉 해야 좋다.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진짜 그 유리병 열탕 소독도 하고 거기다가 부어서 막 소중하게 해놓고 그랬는데 그냥 대충 부어서 대충 저어서 놔둬도 이불 밑에다가 약간 은은하게 전기 방석 이런 거 좀 저온으로 깔아놓고 하룻밤 재워놓으면 되길래 그렇게 쓰고 있었어. 그렇게 만들어서 아주 잘 먹고 있는데 두유 요거트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찾아보니 다 두유 요거트도 해먹더라. 그래서 완전 비건으로 하고 싶으면 그 요거트 스타터 비건 제품으로 나온 거를 사가지고 써도 되고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그냥 유제품으로도 해도 상관없다라는 사람은 그냥 정말로 나 하듯이 떠먹는 요거트에다가 두유를 부어서 하면 요거트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혹시 실패할지도 모르니까 내가 지금 만들어서 먹고 있던 내가 만든 요거트, 그러니까 시장 마트 요거트의 2세인 나의 요거트를 가지고 제가 두유 요거트를 만들었어요. 네. 그랬더니 괜찮아요. 좋아요. 잘 됐어요. 네네네. 좀 이게 뭐 과발효가 되면 신지는 모르겠는데 신맛이 좀 강하긴 한데 괜찮고 그 우유랑 다른 콩의 그 구수함과 텁텁함이 있는데 이게 그 두유의 맛 때문에 그런 건지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막 되게 못 먹을 정도로 이상한 건 아니고 아주 좋다. 그래서 지금 이제부터 나도 두유 요거트를 만들어 먹겠다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네. 좋은 소식이네요. 좋은 소식이죠. 근데 제가 두유를 살 때 항상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게 그 조그만 190ml짜리 하나 팩 얇게 포장된 거 그 24개들인가를 주문해서 먹거든? 그런 팩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게 맨날 싫은 거야. 그래서 큰 거를 사 먹어볼까? 그 950ml짜리를 사 먹어볼까? 싶었는데 인터넷으로는 그 950ml짜리도 뭐 거의 한두 개를 파는 게 아니라 뭐 배송비 때문에 그런지 패키징 자체가 엄청 많이야. 12개씩 팔지 않아요? 12개씩 팔아. 그래서 야 이거 950ml짜리 12개 사다 놓고 언제 먹냐 어느 천년에. 그 사야 돼. 살 때 같이 사야 돼. 190짜리도 사실 사놓으면 좀 오래 먹으니까 그냥 그렇게 먹고 그냥 그 씻어가지고 모아놓고 있었는데 하지만 제가 이제 두유 요거트를 만들어 먹는 사람이 되었으므로 이제 950짜리 12개들을 사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먹고 있는 두유를 다 먹으면 그걸 사기로 또 결심을 했다. 소비의 결심이죠. 오늘은 소비의 결심이 많네요. 실링 패드 사기로 했다. 두유 950ml짜리 12개들이도 사기로 했다. 근데 지금 190ml짜리를 다 먹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잘 먹어야죠. 그런 아주 작은 얘기가 있고요. 또 오늘의 조금은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어요. 우리 고양이가 식탐이 엄청 네. 있는 고양이야. 어우. 그렇다고 나는 알고 있고 실제로 그래. 그 내 친구가 얼마 전에 며칠 왔다 갔다고 했잖아? 그러면서 보고서는 가지가 원래도 되게 거대한 고양이긴 한데 그 사이에 더 좀 거대해진 것 같다. 식단 관리와 체중 관리에 힘을 쓰는 것이 맞냐. 내가 힘을 쓰기는 쓰는데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다. 왜냐면 내가 그 권장량에 맞춰서 하루치 사료를 소분해 놓거든. 조그만 통에다가. 그래서 그 사료를 소분해 놓는데 그걸 지키지 못해. 그거를 막 점심 때 다 먹어버리면 어떻게 안 줄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냥 내일의 사료를 또 땡겨다가 또 주지. 세상에. 그런데 내 친구가 그러지 말라. 그런 거 알라. 그러지 말고 그냥 사료를 부어줄 때 와르르 부어주지 말고 막 10알, 12알 이렇게만 주라는 거야. 얘가 10알 주든 20, 30알 주든 우걱우걱 먹고 이런 거는 좀 똑같은 거 같지 않냐. 습관성으로 먹는 거니까 인간도 그러듯이. 그래서 내 친구가 있는 동안에는 그것도 되게 웃겼다. 근데 가지는 자기가 배고프고 밥그릇이 비어있잖아? 그럼 밥그릇을 엄청 탕탕 치면서 밥을 내놓으라고 그래. 진짜로. 진짜 나는 그 사기 밥그릇을 쓰니까 인간 밥그릇으로 나온 걸 그냥 쓰기 때문에 그거를 얘가 이렇게 그 나무로 된 밥상에 그 사기 그릇이 놓여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얘를 그렇게 막 이렇게 텅텅텅 계속 밀고 치고 이러면서 너무 시끄러워서 내가 새벽에도 3시에도 그러면 일어나가지고 가서 밥을 부어주고 저녁에도 그러면 내가 가서 밥을 부어준다? 근데 내 친구가 있을 때는 얘가 안 그러는 거야.
너무 신기해서 웬일이야? 그랬더니 쟤도 약간 낯을 가리고 모르는 사람 앞에서는 좀 점잖아 보이고 싶어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이렇게 함부로 하지 않나 보다 이러면서 내 친구가 진짜로 막 열알 이런 식으로 밥을 좀 줬어. 있는 동안에는. 그러니까 또 그렇게 먹는 거야. 되게 간단하네. 그래서 이게 습관의 문제인가 싶어서 이미 어제도 어제 한 오후 6시쯤에 어제 밥을 다 먹어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내일의 밥을 땡겨가지고 막 부어주다가 11시만 부어주고 얘가 또 너무 먹고 싶다고 막 밥통을 엎거나 나한테 와서 신경질을 내면 또 열알을 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래서 그렇게 조금 줬다? 나는 자기 전에도 얘가 나를 새벽에 깨우는 게 싫으니까 밥을 와르르 부어놓고 그냥 자려고 해. 근데 그래도 다 먹고 와서 새벽에 깨우거든? 근데 그럴 거면 진짜 11씩 부어놓고 자고 얘가 또 새벽에 나를 깨우면 다시 열알 부어주고 이러면 되는 것 같아.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어요. 결심이네 오늘. 네네. 우리 가지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왜냐면 정말로 우리 가지도 체중 감량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지방간도 위험하고 관절염도 위험하고. 도리도. 근데 이제 나는 어떤 입장이었냐면 나도 식탐이 강해서 먹고자 하는 그 허기와 욕망과 이런 걸 잘 못 이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막 밤에 야식 먹고 폭식하고 과식하고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나도 그런 사람이고. 그래서 막 그런 거를 막 내 그런 괴로운 마음을 못 이겨서 막 밥을 막 먹어. 과자를 먹어. 이러면서 가지가 옆에서 너만 먹냐 이러면서 나한테 자기도 막 달라고 해. 그러면 그치 너도 이렇게 괴로울 텐데 나만 먹고 너에게는 가혹하게 굴 수 없다. 이러면서 얘한테 사료를 막 부어주거든. 야 그렇게 얘기한 거 맞냐고. 그런데 그러지 말아야겠다. 우리 가지의 장기적인 건강을 그래. 위해서는 그러면 가지야. 안 되겠다. 우리가 천창한데.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했죠. 그리고 그게 하면 된다. 네. 10알씩 부어주면 10알만 먹는다. 너도 열알만 먹을래? 그래서 소분한 사료를 진짜로 내일의 사료를 다 땡겨서 주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소분한 게 의미가 없이 그냥 부어주거든. 그럴 거면 소분을 왜 하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생각보다 가지는 단순했다. 그리고 내가 그 백반집에서 가서 밥 먹을 때도 그냥 주는 대로 먹는 경향이 있어. 막 사장님이 더 줄까요? 라고 해서 그러면 더 먹고 그런 말 안 먹어보면 그냥 한 공기만 먹고 오거든? 그러니까 나의 정량이 사실 한 공기에 훨씬 이상은 아닌 거야. 그냥 한 공기 혹은 한 공기보다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른데 그냥 있으면 먹는다는 말이 그런 말이지. 우리 가지도 그런 거겠지. 내가 그렇게 해서 우리 가지의 위를 막 엄청 늘려놨을 수도 있어. 반성이 되네. 가지 그렇게 키웠어. 야. 당신이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 함께 다시 태어나는 기분으로 위를 줄여보도록 하자. 좋아. 와르르 사료 붓지 말고 10알씩. 근데 이렇게 조금씩 사료를 막 10알 이렇게 세서 이렇게 공을 들여서 주면 좀 좋아. 그리고 가지도 되게 음미하면서 먹게 되지 않을까? 그렇진 않을 것 같아. 아 그래요? 와르르 먹었긴 해요. 오. 진짜 개눈 감추듯이 먹어. 오. 근데 그 말은 맞는 것 같아. 10알을 주나 30알 주나 그렇게 개눈 감추듯이 먹어. 내가 아마 좀 귀찮아서 와르르 부어주던 게 좀 심해진 건 있지. 왜냐면 새벽에 너무 깨우는 게 싫으니까 언젠가 자기 전에 좀 많이 부어두고 가니까 얘가 그것만 먹고 새벽에 나를 안 깨우길래 저녁엔 좀 많이 부어줘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지. 아마 나의 무의식에선 내가 편하려고 그런 건데 가지가 그걸 원한다라고 받아들여서 그랬겠지? 아니면 그 시간에 먹는 걸로 약간 약속이 되는 건가? 약속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그거를 정확하게 좀 체크를 하면 좋겠다. 정확하게 나도 막 딱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는 게 아니니까 우리 가지를 밥 줄 때도 그냥 가지가 약간 어떤 나한테 뭔가 할 말이 있는 듯한 눈치로 난 다 밥을 준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나쁜 인간이지. 근데 고양이는 밥 먹는 시간 따로 없나요? 있겠지.
근데 뭐 나도 밥 먹는 시간 따로 없는데 우리 가지도 나랑 살다 보니 그렇게 됐을 수 있지. 맨날 시도 때도 없이 먹고. 근데 최근에 가지가 원래 그러니까 아기 때는 엄청 잘 놀고 장난감으로 낚시도 하고 막 그러는데 좀 힘들어해졌어. 잘 안 놀아. 그리고 나도 그냥 좀 힘들어해져서 잘 안 놀아주고 그렇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주로 맨날 잠만 자는데 한 일주일 사이에 얘가 장난감 앞에서 계속 이러면서 놀아달라는 신호를 나에게 보냈어. 그래서 놀아줬어. 그러면 사실 엄청 고마운 일이거든? 가지가 놀아달라고 하다니 이렇게 기쁜 일이 이런 입장이어서 좀 놀고 그러니까 다시 약간 회춘한 것처럼 아기 때처럼 막 활발하게 놀진 않지만 그래도 막 놀기를 좋아하게 됐더라고. 그래서 더 많이 놀고 밥도 조금 주고 그런 어떤 좀 노인의 삶이 아니라 청장년의 삶을 살아야겠다. 우리 둘 다 그런 다짐을 하게 되네요. 정말 오늘은 다짐과 결심, 반성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좋아, 나도 그럴 거야. 우리 가지도 그럴 수 있어. 알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산책자의 모닝커피를 좀 틀어볼까요? 네. 스피커를 좀 듣자. 좋습니다. 노래인데. 그래. 이것을 엔딩송으로 하여서 오늘은 다짐과 결심 좋은 시간을 잘 맞춰보도록 하겠다. 끝났어요? 끝낼까봐요. 적어온 것이 다 끝나고 말았네요. 호나 미천이 떨어진. 아니 뭐 노래 한 번 더 듣자. 나 이거 좀 크게 듣고 싶은데. 마무리 멘트 하고 그걸로 이제 페이드 아웃. 알았어요. 그러면 오늘은 결심과 다짐 조금 짧지만 잘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노래를 스피커로 들어보겠습니다. 산책을 나서자 커피를 마시